이제 그 노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GTX 노선. 자, 이 GTX는 여러분들 지하 한 50m 깊이로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예, 지하로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가장 큰 화두가 이 GTX 노선에 대한 화두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GTX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GTX가 설치가 되면은요.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수도권 서울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시간 단축되거든요. 지하 50m로 달리는데 여기 GTX 이제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A 노선, B, C 노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바로 요 A 노선입니다. 빨간 거 A 노선입니다. 자, A 노선의 출발 한번 보세요. 동탄에서 출발하죠. 동탄에서요. 동탄에서 용인을 찍고 여기가 용인의 구성역이에요. 용인 구성역. 그 용인 구성역은요. 제가 2년 전에 한번 특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사이버대 그때 용인 구성역이 제일 뜬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 용인 구성역 아파트 값이 거의 2배로 올랐어요. 최근 2년 사이에 2배 올랐습니다. 예. 그다음 용인에서 이제 여기 성남을 찍고 수서, 삼성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삼성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지하 GTX A 노선을 건설할 때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재원을 다 확보를 못 해요. 재원을요. 자, 재원을 확보 다 못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요? 이거 맞히시는 문제 한번 안아 드릴게요. 예? 예? 역을 추가하는 겁니다. 역을요. 역을 왜 추가하냐 그러면 역을 추가해서 역 운영권을 주는 대신에 자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TX A 노선을 갖다가 건설할 때 자금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한 2조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민간 개발자, 민간 개발자한테 역 한 2개 정도를 신설해 주면은 너네들이 그 역을 운영해서 수익을 벌고 그 대신에 자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작년에 제가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에서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세종사이버대에서 한번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안 믿었어요. 예. 말 같지 않은 얘기다. 예. 또 우리 또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믿어 주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랬는데 엊그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서울에 광화문 있죠. 서울의 광화문에다가 환승역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시가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죠. 광화문 A 노선의 광화문이 추가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요. 예. 그러면 이게 왜 광화문을 추가하냐 그러면 원래는 시청이 아닐까 싶었어요. 원래는요. 시청이 아닐까 싶었어요. 왜 시청이 환승역이잖아요. 이왕이면은 환승역에다가 설정 놨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난공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화문 밑에가 다 광장이잖아요. 거기는 밑에를 아무리 뚫어도 무너질 게 없어요. 넓은 광장에다 GTX 환승역을 설치하고 광화문하고 시청 사이에 우리가 흔히 움직이는 그 무빙 워크 있죠. 이걸 설치하면 충분히 환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어디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환승 한번 해봤습니까? 야, 한정거장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예요. 시청하고 광화문역 사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서울시가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가 어딜까? 하나가. 예? 하나는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어딜까요? 가장 좋은 게 GTX는요. 직선으로 달려야 돼요. GTX는 이거 안 돼. 이거 뱀처럼 안 돼요. 직선 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쉬는 시간에요. 휴대폰 꺼낸 다음에 삼성에서요. 예, 점을 딱 찍고 여기 서울역까지 있죠. 직선 한번 그어보세요. 직선을 딱 그으면은 이름이 보이지 않는 역이 나와요. 이름이 안 보이는 역. 왜? 이름이 왜 안 보이는가? 선이 이름을 지우고 지나가. 역 이름을. 이름이 안 보이는 역이 나와요. 딱 직선으로 직선 거리에 어디냐 그러면 압구정역이 나옵니다. 압구정역이. 삼성에서 서울역으로 직선을 그으면 압구정역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압구정역이 왜 문제냐 그러면은
압구정역은 환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환승역이요. 압구정 바로 위에 역이 뭐예요? 위. 바로 위에 있는 거. 옥수역이에요. 옥수역입니다. 옥수역은 그 중앙선하고 경의선 환승되죠. 그래서 압구정하고 지금 옥수 둘 중에 어느 쪽이 유력한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으로는 옥수가 더 나은데, 내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 나은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원래는 그 시청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광화문은 제가 시청 예상한 거는 이미 증거에 남아 있어요, 작년에. 근데 일단 광화문 쪽으로 밑에다 파겠다 그랬고, 이거는 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반이 엄청 약해요, 지금요. 압구정 밑에는요, 여러분요, 다 모래 땅입니다, 여러분요. 원래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50층까지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35층으로 줄인 이유가 거기가 모래 땅이에요. 근데 아무리 지하 50m라 그래도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요. 근데 그 옥수역은요, 바위예요. 지반이 바위입니다. 여기는 환승역이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압구정이 사실 맞는데, 공사나 이런 것들로 봐서 환승하고 지반으로 봤었을 때는 옥수역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내가 돈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한 7천억 이상은 내야지만 요 역 GTX 환승역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받을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해서 이제 여기 서울역 찍고 연신내 찍고, 연신내에 대해서는 제가 4년 전부터 연신내 상권이 2배 이상 커진다 그랬었습니다. 계속요. 실제 커졌으면 연신내가요. 이제는 GTX도 환승역 들어오고요. 역 들어오죠. 그다음 대곡, 킨텍스, 운정까지 가는 건데요. 이렇게 A 노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먼저 이렇게 B 노선 한번 보겠습니다. 송도부터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해서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 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까지 청량리를 지나가지고 망우, 별내, 평내, 우평.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별내는요, 남양주 별내는요,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신설할 수 있는 곳에다가 GTX 이걸 또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더 호재가 돼요. 평내, 호평. 그러니까 이제 마석 쪽으로 가고 있죠. 마석 쪽으로 이렇게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많은 이 신호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문제 많은 거 신호선. 자, 수원부터 출발하는데, 수원에서 금정, 과천, 양재 지나서 이 삼성을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삼성이 현재는 이제 강남의 핵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삼성역이요. 일로 핵되는데, 요 밑에는요, 지금 현재 지하가 텅 비어 있어요.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예. 집안이 하도 지하철도 많이 파고 그래가지고 골다공증입니다. 아마 난공사가 될 것처럼 보이면 되고요. 난공사가 지하가 이렇게 청량리로 지나가지고 광운대, 창동, 의정부, 덕정 가는데, 그래서 요 이제 의정부가 현재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근데 의정부는요, 언제 호재가 생기냐 그러면 양주시하고 혹시나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요, 의정부가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호재되는 지역은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우리 의정부가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요거는 나라에서 줄 때는 양주가 양주군이었거든요. 지금 양주시입니다. 양주시가 고양시하고 의정부시 사이를 파고 들어와요. 예. 근데 현재 양주가요, 의정부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면 의정부와 양주는 다 성장 관리 권역이 돼요. 현재 요 의정부는요, 인구가 43만밖에 안 되는데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3만인데. 예, 그래서 의정부는 현재 산업단지 신설 금지 원칙적으로 단 미군 공여지는 제외, 미군이 반환한 땅은 제외, 대학교 신설 금지, 단 미군 공여지는 제외.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요, 요 의정부와 현재 고양시 사이에 있는 요 끼어드는 요 양주 있죠. 요쪽이 현재 가장 관심이 되는 지역이 됩니다. 이쪽이요. 예. 그래서 의정부가 만약에 성장 관리 권역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의정부가 집중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금지라서 개발 못 하는 겁니다. 의정부가요. 그래서 의정부가 GTX 들어서고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가 아주 좋아지죠. 그렇지만 절대 의정부가 북방 한계선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일산까지를 북방 한계선으로 보셔야 돼요. 북방 한계선 의정부, 이쪽에는 일산까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휴전선 총한방 쏘게 되면은 문제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지금 GTX 노선이 이렇게 나올 때 말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여기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우리가 요 수도권 정비 계획하고 GTX 노선을 일치시키느냐는 거예요. 자, GTX 정차역과 자연 보전 권역을 갖다가 보셔야 돼요. 자연 보전 권역 이쪽하고 GTX 정차역과 성장 관리 권역. GTX 정차역과 과밀 억제 권역. 이걸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 그림에서요. 수원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이쪽에 다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이렇게 송도가 있죠. 송도가 원래 2006년도 이전까지는요 과밀 억제 권역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송도가 성장 관리로 바뀌었어요. 송도가 성장 관리로 바뀌는 바람에 송도가 2006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왜?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가능. 그래서 2006년도 연세대학교가 송도 캠퍼스 신설한 이유가 대학 신설 가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송도죠.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바뀌는 지역. 이게 현재 포인트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수도권 정비 계획이 제4차가 나올 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바뀌는 현재 후보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의정부라든가 의정부. 그 다음에 여기 성장 관리 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들. 그러면 아까 다시 앞으로 그림으로 가가지고요. 이 두 개를 계속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의 절반 이런 데는 지금 다 성장 관리 권역이거든요. 성장 관리 권역은 계속 산업단지 짓고 공장 짓고 대학교 신설, 인구 집중 유발 신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산까지도 다 성장 관리 권역인데 시흥, 광명, 뭐 안양, 군포, 수원은 다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이쪽이요. 예.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성장 관리 나오면 좋겠지만 경기 남부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의정부가 현재 가장 성장 관리 권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일 큰 곳이 의정부 쪽입니다. 이쪽이요. 항상 GTX 노선과 연결시켜서 좀 보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정차역과 이 세 개의 권역을 연결시켜서 한번 체크해